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 주역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의 부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주역이라는 것은 각 괴가 있는데 짝대기가 긴 거 하나 있고 잘라진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양요와 음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기호, 괴로 되어 있는 이 주역의 부호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8개가 나오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옵니다. 이 8개라는 것은 삼라만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 3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8개를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이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권께, 택께, 릿께, 진께, 손께, 감께, 간께, 곤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대표적인 뜻이 있어요. 뭐 권께는 하늘, 그리고 택께는 연못, 릿께는 불,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우면 하나씩 외우면 힘들잖아요. 어차피 이 숫자도 외워야 되고 뜻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외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부호를 일단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양요 3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일건천. 그리고 맨 위에가 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2개는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택개인데 이것을 이태택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것을 직접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직접 펜을 들고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이렇게 톡톡 치는 것보다는 펜을 잡고 썼을 때 이 뇌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거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을 잡고 직접 그리면서 이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개를 딱 보면 생각을 안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7번을 딱 봤다. 그러면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칠간산, 8번을 딱 보자마자 팔곤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였더라. 맞아. 팔곤지였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99 그러면 81, 79, 63 딱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8개를 딱 보면 딱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8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64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8개까지 배웠는데요. 그럼 3개의 효가 있는 이 8개가 서로 결합을 하면은 6개가 되잖아요. 6개의 효가 나오는데 이것이 64개입니다. 왜냐하면 8개씩 결합하니까 8, 8은 64 해서 64개가 됩니다. 이 64개라는 것은요. 8개가 중첩하여 64개의 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대에는 8개로 점을 쳤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64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존재 양상과 변화 체계를 상징하는 64개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8개만으로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라는 게 언제예요?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뭐 아마존 정글 같은 데 보면은 그 원시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생활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 8개만으로도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6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64개에서
짝대기가 6개잖아요. 이 짝대기를 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의 효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개를 다른 말로 중계라고도 하고요. 중계라는 얘기는 겹쳐졌다는 얘기예요. 그 8개가 서로 겹쳐져서 중계라고도 말하고 대성계라고도 불립니다. 대성계. 크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삼라만상을 64개로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에서 크게 이루어졌다, 크게 완성됐다 이런 뜻에서 대성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8개는 뭐겠어요? 소성계라고도 불러요. 8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4개의 궤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것이 이제 수천수라는 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는 뭐예요? 건깨죠. 그리고 위에는 육감수, 감깨지. 이것이 수기온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깨하고 감깨가 결합이 돼가지고 수천수라는 그 64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물론 이 이름은 이제 따로 있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부를 때에는 이 밑에 있는 8개를 넷괴, 위에 있는 8개를 외괴라고 합니다. 괴는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밑에 괴, 넷괴, 위에 괴, 외괴. 그리고 상하로 불러가지고요. 밑에 있으니까 이걸 합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에 있으니까 상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쾌라고 부르게 돼요. 외쾌, 내쾌, 상쾌, 하쾌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64개 그 개가 있을 때 6교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8개는 외개라고 하고 보통 넷개라고 하고 위에 있는 8개는 외개라고 부른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효의 이름을 잇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효의 이름을 잇는 방법 이걸 잘 익히셔야 됩니다. 우선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뭐든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6개가 되는데 우리가 맨 밑에 있는 걸 부를 때는 초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5호 그럼 이것도 6효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6효라고 안 부르고 상효라고 부릅니다. 윗상자를 써서요. 그러면 이 초하고 상하고 안 맞죠. 왜냐면 여기 이게 상자가 썼으면 밑에는 하자가 써 있어야지. 그리고 그 이게 초라고 적혀 있으면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 끝을 나타내는 뭐 끝단자라든가 뭐 이런 글자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해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시작하니까 초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걸 초요, 마지막에 끝나는 걸 맨 위에 있는 걸 상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1번에 해당하는 게 초요고 마지막 6번에 해당하는 게 상요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4개의 효는 숫자대로 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2, 3, 4, 5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2, 3, 4, 5 이렇게 숫자로 읽는데 처음은 초효 마지막은 상효 이렇게 읽어요. 맨 밑에서부터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은요. 위치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읽는 것이고 이 효가 음이냐 양이냐 이것까지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숫자로 볼 때
이 양이라는 것을 9라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6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홀수고 음이라는 건 짝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9가 대표 숫자예요. 양에서는 음과 양이 있을 때 양에서는 9가 대표 숫자고 6이 음에서는 대표 숫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효가 있을 때 길다랗게 된 것을 양효, 그리고 끊어진 것을 음효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양효를 9라고 부르고 음효를 6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남성, 여자 같으면 여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남자는 9, 여자는 6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은 위치만 나타내는 방법으로 읽을 때 그런 것이고 위치하고 음양을 동시에 나타날 때 위치와 음양을 동시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읽느냐? 초구, 92, 93, 64, 95, 상육 이런 식으로 양효는 9, 음효는 6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지금 이 초구하고 상육을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니까 초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처음 나타나요. 효의 위치가 처음 나타나요. 효의 위치가 처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효가 양이냐 음이냐 그것을 9냐 6이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양에 해당하는 첫 번째 효니까 초구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 해당하는 두 번째 효는 뭐예요? 9, 2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양인지 음인지를 나타내는 9나 6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효의 음양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와.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시작하는 것은 효의 위치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뒤에 음양이 나와. 그래서 초구, 초육, 상구, 상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92, 93, 94, 95, 62, 63, 64, 6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수계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양효고 네 번째가 음효지요. 다섯 번째 양효고 여섯 번째가 음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만 나타날 때에는 이게 초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구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이것이 첫 번째 효인데 양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92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효야. 두 번째 효인데 이게 양효라는 거야. 93 세 번째 효인데 이게 양이라는 거야. 양효. 근데 64네 6이 들어갔네. 그럼 음이라는 거잖아. 네 번째 효는 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95라고 돼 있죠. 그럼 다섯 번째 효는 양효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상육이라고 돼 있지. 마지막은 음의 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 좋게 그렇게 읽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을 표기하려면 이게 1, 2, 3, 4, 5, 6이니까 뭐 양일, 양이, 양삼, 음사, 양오, 음육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굳이 양은 9라는 숫자로 음은 6이라는 숫자로 표기를 해서 부릅니다. 그것도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달라.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초구, 초육,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구, 상육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우선 8개를 볼 때 뭐라고요?
8개를 볼 때 이 모양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씩만 외울 게 아니라 건개, 택개, 뭐 감개 이런 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일건천 숫자하고 그 괴 이름하고 뜻하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 8개를 확실하게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4개가 나오는데 88이 64니까 6개의 효, 그러니까 8개는 3개의 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64개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개를 뭐라고요? 내쾌. 위에 있는 개를 외쾌 혹은 하쾌, 상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이 효를 표현할 때에는 그냥 위치만 나타날 때에는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오요, 상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첫 번째는 1요가 아니에요. 1이 아니라 초, 마지막에는 6이 아니라 상이다. 이렇게 읽고 그 양을 9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음을 6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을 동시에 위치와 음과 양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로 초구, 92, 93, 64, 95, 상육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호 시스템을 안다면 이제 주역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기호의 주역 강의 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